올라갔는데 제가 모르던 서점에서 제 책을 이렇게 진열을 팝업스토어로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반가워서 제 책이 꽂혀있길래 책을 들고 저분한테 가가지고 제가 실은 이 책을 쓴 사람이다.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했더니 책 사인을 받아주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언제 기회가 나오면 북토크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오늘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제 소개와 제 책에 대한 소개를 먼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 동아일보 기자로 일하고 있고요. 96년부터 했으니까 24년째 신문기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부터 2017년까지 2016년 여름부터 2017년 여름까지 1년간 기자들에게 1년간 해외 연수라는 기회가 있는데 그때 제가 이제 파리를 다녀왔고요. 제가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단지 1년 살았는데 다만 이제 프랑스를 너무 좀 옛날부터 좀 많이 심하게 좋아했어요. 살다 온 경험까지 하다 보니까 제가 예전에 출장 많이 다니면서 알던 프랑스랑 또 살면서 느낀 프랑스가 좀 다른 점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직업이 직업이다만큼 나만 알기 너무 아깝다. 그래서 한 4달 동안 맹렬하게 이제 책을 써가지고 작년 3월에 나온 게 이 책입니다. 저는 파리에 가던 당시 2016년에는 딸이 만 8살, 초등학교 2학년이었고 아들은 만 3살이었어요. 그리고 남편은 같이 갈 수가 없어서 일을 여기서 해야 돼서 저 혼자 애를 데리고 용감하게 갔는데 제가 경험하고 제가 느낀 분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연수 자체를 그냥 일반 파리 사대학 이런 거 가는 게 아니라 에스모드가 있는데 에스모드 이잼이라고 약간 에스모드 대학원 같은 그런 과정이 있어서 거기서 럭셔리 패션 비즈니스를 공부를 했고요. 실은 다니기는 했는데 그 애 둘 데리고서 하는 거라 학업에 매진은 하지 못하고 다만 수업을 안 가고 숙제를 그냥 열심히 해가는 정도로 다니고 나머지 시간들을 이제 미술관이나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경험하는 쪽으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프랑스에서 느꼈던 거는 일본인을 살면서 느꼈던 거는 굉장히 이제 우리 여성 같은 경우에 자기 자신이 중요하다는 걸 느꼈어요. 이렇게 자식들도 돌봐야 되고 여러 가지 뭐를 해야 되지만 그래도 이제 스스로가 이제 좀 행복하고 또 스스로가 이게 나름 시선에 신경을 쓴다기보다는 우리 자신이 이렇게 좀 건강한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저 같은 경우에 애를 딸 같은 경우는 1년밖에 안 살 거기 때문에 영어랑 프랑스의 100% 영어를 하는 학교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 학비가 너무 비싸요. 그래서 그렇다고 1년만 있다 올 건데 초등학생을 불어 학교에 넣기에는 너무나 좀 불어만 헤매다가 와서는 또 까먹을 것 같아서 고심 끝에 영어 반, 불어 반 하는 학교를 보냈고요. 프랑스는 미국은 유치원이 비싼데 프랑스는 유치원이 완전 공짜예요. 공짜고 밥 먹는 그 급식비가 0등급, 1등급부터 10등급까지 있는데 소득에 따라서 내거든요. 그래서 거의 아주 우리나라에 비하면 엄청 싸기 때문에 만 3살짜리 아들은 그냥 무상 교육인 유치원에 보냈어요. 딸은 굉장히 처음 학교를 가자마자 굉장히 학교생활 적응을 잘했는데 아들은 말도 안 통하고 하니까 굉장히 좀 적응을 잘 못해가지고 항상 울고 수업하다가 또 프랑스 유치원은 계속 수업을 오전에 하고 밥을 먹은 다음에는 꼭 불을 끄고 잠을 재우거든요. 근데 말도 안 통하는데 바게트 같은 빵 먹고 불 끄고 자라고 하니까 얘한테는 그게 좀 굉장히 스트레스여서
제가 그냥 불어 배우는 거는 별로 신경 안 쓰고 나중에 저희 엄마 오신 후에는 그냥 가급적 빨리 데리고 오기도 하고 해서 애는 그냥 뭐 프랑스어는 지금은 하나도 못하고 다만 그때 그 프랑스 유치원에서 굉장히 그때 느꼈던 거는 그 워낙 애기들이기도 하지만 뭐 개미를 관찰하기 또는 뭐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은 것들을 해놓고 하루 종일 그거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기 이렇게 한 거가 지금도 저희 아들을 보면은 별명이 해피보인데 그게 뭐 제가 이렇게 막 욕심을 내서 뭐 이렇게 교육을 안 시키는 것도 있지만 그 어린 나이에 그렇게 막 자연 속에서 애들하고 뛰어놀면서 말이 안 통해서 그리고 학교가 스트레스여도 그렇게 지낸 게 좀 도움이 됐던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맡은 분야가 뭐 이런 경제, 문화 이쪽이었기 때문에 뭐 프랑스 출장을 자주 갔어요. 1년에 한 두세 번은 갔던 것 같아요. 뭐 패션위크도 하고, 메소노브제도 하고, 여러 취재를 많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살러 가기 전에도 파리의 대략의 이제 동네별 이런 거는 알 수가 있어서, 가기 1년 전이니까 가기 전부터 아예 집을 한국에서 미리 구하고 갔어요. 왜냐면 가서 구하려면 또 시간 걸리고 해서 아예 여기서 집을 구해서 월세도 그냥 리스크가 있었지만 1년치를 한꺼번에 내면서 기존의 세입자가 살던 인터넷이나 전화선이나 이런 거를 끊지 마라. 내가 그냥 바로 이어서 쓰겠다 해가지고 가서 다른 사람들은 솔직히 가면 한 달간은 뭐 이것저것 하느라 행정 처리하느라 시간을 많이 보내는데 저는 7월 12일에 가서는 바로 모든 걸 다 끝내고 18일날 남프랑스로 여행을 갈 정도로 7, 8월은 굉장히 이제 여행도 많이 다니고 방학이라서 그렇게 보낸 다음에 이제 9월에 학기가 시작됐어요. 그 여행마저도 미리 한국에서 미리미리 준비를 했어요. 왜냐면 기차 같은 게 떼제비를 미리 할수록 굉장히 싸지거든요. 그래서 미리미리 해가지고 진짜 안 비싸게 많이 다니고 굉장히 애들이 공원 같은 데서 많이 이렇게 자연과 함께 놀았던 게 가장 좋았던 것 같고 무상교육인 유치원에 보내는데 그때 참 인상적인 게 딱 하나만 물어봐요. 얘가 스스로 화장실을 갈 수 있느냐. 근데 다행히 그때 화장실을 갈 수가 있어가지고 보냈는데 선생님은 오로지 그릇만 하고 이 보조교사가 애들을 화장실에 데려가지고 이런 일을 했던 거고요. 여기는 저희 동네 유치원인데 동네 유치원은 일단 이사를 가서 구청에다가 신고를 하면은 구청에서 배정을 해주는데 제가 매번 그 출장 다니면서 봤던 그 빠시역 지하철 무슨 빠시역이 있는데 바로 그 근처에 있던 여기 다니면 좋겠다 했던 그 유치원에 배정이 돼서 다녔고 저희 딸은 원래는 제가 미리미리 준비하는 스타일이라 가기 전에 막 그 여러 특파원들한테 미리 물어봐서 샹젤 그 몽소공원이라고 좀 아름다운 공원이 파리에 있는데 그 공원 안에 있는 에콜 몽소라는 학교에 미리 이제 돈을 보내고 보내려고 했는데 집을 16호에 구했는데 이 여기 17구 몽소를 10분 만에 이렇게 차도 없이 남편도 없이 혼자 애를 유치원에 넣고 일로 보내려고 하니 도저히 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거구나 해가지고 어느 날 며칠 보내본 다음에 바로 그냥 길거리에 서가지고 구글 검색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에콜 빌랑도를 제 있는 위치에서 해보니까 바로 이 유치원에 제가 파리에 오기 전까지 몰랐던 이 유치원에 한 100m 떨어져 있는 어떤 학교가 있는 거예요. 에콜 빌랑도가. 그래서 무조건 찾아가서 봤더니 막 애들이 뛰어노는 큰애들이 뛰어노는 곳인데 오늘부터 저희 학교가 중학교부터 그 이중 언어 학교였는데 바로 오늘부터 초등 과정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가기 전까지 몰랐던 거죠. 그래서 애를 한번 데려와 봐라. 그래서 그렇게 애를 데려와서 수업을 해봤더니 애가 너무 좋아해서 굉장히 제가 감사하면서 학교를 보냈고요. 2018년 1월에 제가 2주간 근속휴가가 이제 생겨가지고 근속휴가를 가는데 저희 딸이 너무나 그 학교 선생님하고 친구들을 그리워해서 교장선생님한테 혹시 내가 2주간 휴가를 가는데 저희 딸이 2주간 좀 학교 수업을 들을 수 있게 했냐고 했더니 와이나 그래서 제가 2주간을 거기 가서 학교를 또 보냈더니 미국에 갔다 온 제 후배들은 어떻게 그런 학교가 다 있냐면서 2주간을 학교를 보내게 그래서 굉장히 다시 힐링을 했고 이제 이게 제가 다녔던 그 에스모드인데요. 에스모드가 굉장히 이제 그 장소가 많아요.
근데 제가 처음에 S모델 다니기로 하고서 갔던 곳은 그 라파에트 백화점에서 조금 더 뒤쪽으로 안쪽으로 들어가면 있는 굉장히 고풍스러운 S모드라 제가 한국에서 인터뷰했던 교장선생님들 만나고 내가 이렇게 이제 이런 막 왕궁 같은 S모드 다니게 됐구나 하고 너무 좋아하고 파리를 갔더니 알고 보니 제가 받는 그 이젠 수업은 완전 저희 집은 서쪽인데 동쪽 끝에 있는 이런 건물에 제가 다니는 수업이 있는 거여서 너무 상심해가지고 일단 다니긴 다녔는데 거기 보니까 여기도 저희 딸처럼 여기도 제3세계인 거예요. 불어반이 있고 S모드 그 럭셔리 패션 비즈니스가 불어반이 있고 영어반이 있었는데 제가 아무래도 불어보다는 영어가 훨씬 편하니까 애들을 다 놀면서 하기에는 영어반이 낫겠다. 그래서 이제 영어반을 갔는데 수업을 한 3일째 날 굉장히 고민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더 챌린지를 해서 불어반을 하면 그래도 맨날 듣고 있는 게 불어니까 내 불어가 늘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은 그래도 내가 편한 영어로 하는 게 내 좀 에너지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결과적으로 영어반에 남게 된 이유가 그 학생들이 다 개개인이 무슨 외교관처럼 다 다른 나라예요. 여기도 뭐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만, 포르투갈, 터키에서 터키 에르메스에 다닌다 오니 뭐 이런 식이니까 또 제가 직업이 기자다 보니까 그래도 이렇게 다양한 이렇게 나이에 다양한 사람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친구를 얻기도 힘들겠다 해서 영어반을 다녔고요. 맨 처음에 저희를 그 골드 트라이앵글이라고 부르는 그 샹들리제에서 이제 조금 그 에비뉴 옥다는 그쪽에 쫙 그 럭셔리 샵들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조를 짜서 어느 팀은 어느 거리, 어느 팀은 어느 거리에서 당신이 여기서 생각하는 럭셔리 요소들을 개별적으로 팀별로 뽑아보라. 이렇게 해서 가니까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에는 처음에 여기 맨 처음에 에드문드에 구찌부터 시작해서 쫙 매장이 있거든요. 맨 처음 구찌에 들어가더니 자기는 여기에 그 요소는 향기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어떤 사람은 음악이라고 어떤 사람은 또 서비스라고 그러고 이렇게 한 다음에 했는데 아무래도 다양한 백그라운드에서 이렇게 다양한 경험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서로 배우는 게 있었고 예를 들어 어떤 수업은 패션 매거진 만들기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계속 신문을 해왔고 또 굉장히 이 당시에 굉장히 K 패션, K 모델에 대한 인기가 많아서 중지 이런 게 항상 그 패션 잡지에 항상 그런 광고가 실리고 베뜨멍 이런 게 항상 인기였는데 그 당시에 베뜨멍이 남양주에서 짝퉁 만들어갖고 사람들이 줄 서고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때 K 뷰티도 그 세프라 같은 데서 이렇게 마스크팩 이렇게 해서 K 패션, K 모드 해가지고 다른 코너가 있을 정도라 어쩔 때는 제가 갑자기 나가서 강사 비슷하게 K 모드가 지금 어떻다는 분 이렇게 얘기도 하고 해서 굉장히 재밌게 보냈고 제 책에 보면은 가장 맨 처음에 나오는 게 파리의 나무들이고 그 다음에 또 앞부분에 나오는 게 제가 달리기 한 게 나오는데요. 아까 처음에 오신 분께서 달리기 말씀하셔가지고 프랑스 여자들 좋은 게 자기가 할 일들이 있어도 자기 자신이 소중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영향을 받았기도 하고 저도 원래 좀 그런 성향이 있어서 아무리 애들이 어려도 그 파리 마라톤을 너무나 나가보고 싶었는데 이미 그 마음 먹고 찾아보니까 파리 마라톤은 이미 진작에 마감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막 미친 듯이 달리기 대회 이제 살면 6개월밖에 안 남았다고 막 검색을 하다 보니까 어떤 달리기 대회가 뜨는 거예요. 런 마이 시티 파리라고 떴는데 굉장히 특이한 게 갑자기 파리를 달리다가 무슨 어디 안을 들어갔고 몽마르트를 달릴 거고 코스가 보니까 굉장히 특이한 코스예요. 그래서 뭐든지 파리 달리기 대회 나갔다는 게 중요해 해가지고 22유로인가를 내고 그랬더니 파리 구구구청인가에 이제 등번호 받으러 오라고 해서 받아갖고 와서는 이렇게 하고 갔어요. 데카트론이라고 이제 아마 한국에도 들어올 것 같은데 좀 싸게 이게 용품 파는 데 가서 이런 거 사가지고서는 이제 뛰러 갔는데 정말 충격이 처음 딱 모여서 오페라 가르니 앞에서 모여서 처음 들어가는 게 오페라 가르니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나라 말로 치면은 예술연단이나 국립현대미술관을 이 달리기복 입고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는 또 막 위로 올라가서 막 전시장 그 천장의 화도 보고 이렇게 막 코스가 한마디로 파리 구석구석을 보여주는, 저는 이제 10km만 뛰었는데 10km짜리가 있고 20km짜리가 있었는데 구석구석을 달리고 뭐 어느 여성 구립회관에 뭐 클라이밍 하는 데를 들어가지 않나 해서 너무 재밌고, 가다 보면은 막 다과가 있고 음악회가 있고 막 이렇게 굉장히 재밌는 달리기 대회였어요. 근데 제가 원래 이거 가기 전에 한국에서 저희 회사에서 뭐 트레일 러닝 대회라는 걸 해서 제가 뭐 그거 관련해 기획일을 하다가 이왕 간 김에 뛰지 해서 한번 북한산 트레일 러닝 대회를 한번 달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뭐 트레일 러닝도 했는데 이건 못할까 해가지고 기록을 그래도 1시간 이내에는 달려야지 해서 막 미친 듯이 달렸어요. 그렇게 아름다운 광경들이 있고 막 사진도 찍고 하는데도 막 미친 듯이 달렸는데 맨 마지막에 코스가 메디아테크 사강이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사강을 제가 엄청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사강에 관련된 그런 도서관이, 미디어 도서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나 이게 인생에서 이렇게 둘러볼 게 많은데 미친 듯이 달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깨닫고서는 최종 기록이 1시간 10몇 분인가? 그래도 나름 빨리 달린 거죠. 그렇게 하고 와서 그날 제가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그랬더니 한국에 있는 제 친구들이 그렇게 아름다운 달리기를 뭘 그렇게 빨리 달렸느냐, 이것부터 시작해서 참 한국에도 이런 달리기 대회가 있으면 좋겠다. 이게 파리에 루이비통 재단 미술관이라고 있어요. 프랭크 게리가 이렇게 막 돛담배 같이 지은 건데, 원래는 그 유리로 된 흰색 미술관인데 이게 생긴 지가 뭐 10년이 채 안 됐으니까 새로 생긴 건데, 현대 그 한마디로 루이비통 그 베르나르 아르노 회장이 소유주고, 실은 파리의 그 시유지인데 25년간 무상으로 이렇게 무상이 아니지, 엄청나게 돈을 내고 쓴 다음에 반납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건물 미술관을 지은 건데, 제가 파리로 가기 몇 달 전부터 1년간 다니엘 뷰렌이라는 프랑스의 작가가 이 미술관을 이렇게, 원래는 투명한 그 배 모양인데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초록색으로 컬러풀하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게 없을 때 한번 가봤었는데, 살기 전에 이렇게 색깔이 있는데 이게 이렇게 그 햇빛이 이렇게 비치면은 그렇게 예쁜 거예요. 그리고 이게 그 블루미 숲에 그 놀이공원이 있거든요. 거기랑 같이 연결돼 있어서 동물원도 있고 한데, 미술관 안에 미술품도 훌륭하지만 이렇게 이 앞에다가 돗자리 깔고 집에서 김밥 말아갖고 와가지고 애들이랑 누워서 이 미술관을 보는 게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원래 그 파리가 제가 살던 약간 서쪽이나 또는 생제르맹이나 이쪽이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은 동쪽으로 북남으로 약간 지금 발전이 되고 있는 게, 동남쪽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스타시온 F가 있고, 동북 쪽에 빵땅이라는 약간 파리 이렇게 외곽 경계 지역이 있는데, 제가 그 동쪽 나시온 근처에 있던 저희 에스모드 이젠도 빵땅으로 옮겼고, 이게 뭐냐면 샤넬의 아카이브 공방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장동의 샤넬에서 청담동에서 이렇게 아카이브 전시했었거든요. 그때 그 공방을 책임지는 분이세요. 디자이너 분이신데, 실은 제가 이때 막 눈에 뭐 자전거 타다 넘어져가지고 눈에 멍들고 옷도 막 후레하게 입고 갔는데, 갑자기 자기 책상 위에 있던 저 자수하던 거를 제 어깨 위에 턱 얹혀가지고 되게 뭐 그럴싸한 옷으로 보이게 됐는데, 이 빵땅 지역이 굉장히 뭐 갤러리도 많아지고 막 좀 트렌디한 카페들도 많이 생기고, 이 샤넬의 아카이브가 진짜 저는 인상적이었던 게, 제가 이걸로 그 당시 17년 가을에 가서 문화부 저희 지면에, 미술 지면에 기사로도 썼었는데, 그때는 샤넬에서 저한테 조건이 어디 있는지 말하지 말라였어요. 왜냐면 이렇게 가면은 아무것도 밖에 써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무슨 연구소인가 하는 굉장히 현대적인 건물이 있고, 밖에 어떠한 간판도 없는데 들어가 보면 첨단 시설로 온도, 습도 조절돼 있어서 샤넬의 과거부터 지금까지 모든 그 아카이브, 뭐 무슨 투톤 슬림백이라든가 옛날 뭐 쇼했던 의상이 다 저장이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저희 회사 100주년 관련 일을 하잖아요. 근데 저희 회사도 그렇고 우리는 100년 기업이 별로 우리나라에 있지도 않지만, 그 럭셔리 브랜드들을 담당하면서 느낀 거는 결국에는 기록의 힘, 그리고 아카이브를 어떻게 보관하고 있다가 현대적으로 해석하느냐,
최근에 디올에서 새들백 나오는데 제가 한 10년 전에 쓰다가 뭐 싸게 누구한테 팔았나 했거든요. 근데 요즘 다시 굿백이 나오니까 너무 아쉬운데 그렇게 똑같이 나와도 사람들이 열광하고 지금도 사고 싶게 만들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의 것들도 굉장히 소중한 게 많은데 그거를 진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제가 파리에서 배웠던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오늘 이렇게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명함 혹시 필요하신 분들 명함 드릴게요. 네.